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리학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서 역생법과 역극법이라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생법이나 역극법이라는 그 강의는 명리학을 했던 사람도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러나 자연의 솔리법을 그대로 터득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 오늘은 역극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오행에는 상생, 상극이 있죠. 상생은 그 목생화, 목은 불을 살려주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와 같이 서로 상생하는 기운, 오행이 있으며, 상극하는 기운이 있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와 같은 원리는 자연의 순리 원리죠. 예를 들어서 목극토 하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흙을 헤집고 들어가니까 땅을 이긴다. 그래서 목극토가 되고요. 수극화 한다면은 그 불이 물을 당연히 끄지요. 그러니까 수극화, 이렇게 자연의 순리법이에요. 이게 순리 오행입니다. 오늘은 목생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을 살린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그 기초 학문을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5년, 100년이 돼도 이해를 못하고 맨날 점쟁이처럼 무슨 살이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목생화 하는 것은 사실이다. 목생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목생화 하지만 목극화가 된다. 목극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목극화가 있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생화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게 자연의 순리법이에요. 목생화는 나무가 불을 살리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극화라는 건 나무가 불을 꺼주는다, 꺼져버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순된 얘기죠. 서로 상반된 얘기죠. 그러나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불을 떼고 있는데, 잘 타고 있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서 무거운 통나무 같은 걸 넣으면은 그 잔잔한 쏘시개 같은 불은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필요해서 불을 떼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나무가 활활 타지 않을 때 큰 나무를 많이 올려놔 버리면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고 꺼져 버려요. 이건 목극화, 나무가 오히려 불을 꺼버렸다, 이런 원리예요.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목생화 하지만 목극화도 있다, 목이 불을 끌 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나 친한 친구가 매일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친구 해주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믿게 해주고 꼭 필요하다고 그냥 죽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어디 산지도 모르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랬다면은 진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하는 친구가 나를 죽이는 그런 셈이죠. 이게 바로 목생화가 목극화로 변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도. 그래서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살리는 것도 처음에는 쏘시개라고 해서 아주 얇은 것으로서 불을 태워서 점점점 화력을, 그 강도를 봐서 이 장작을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목생화의 순리예요. 그런데 쏘시개를 비록 넣었더라도 이 중간불이 활활 타지 않을 때 잘 탈 줄 알고 이 투박한 장작을 올려놔 버리면 그 살아나지 않고 꺼져버릴 확률이 높으죠. 이게 바로 목생화지만 목극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자연의 순리법이 오묘하다는 거지요. 사람을 지금 금방 비교해서 설명을 했죠. 모든 그 이치에서 이런 사실이 있어요. 나를 생각한 척하고 나를 그냥 평소에 이해준 척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목생화 하다가 목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선에서 순리를 이용해서 순리를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잘해준다고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극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의 학문이라는 거죠. 명리학이. 이런 오명한 사실을 무슨 살이나 얘기하고 이런 것이 명리학이 아닙니다. 살을 얘기하는 건 점성술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봄에 나무의 계절인데 나무가 태어나면은 그 물이 필요하고 물이 많으면은 그 나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수생목 하지만은 물이 너무나 많으면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응? 이것은 수를 적당히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토국수가 와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생목 하지만은 수국목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무에 물이 필요하지만은 작은 나무에 계속 물을 대봐요. 여러분 화분 키워봤죠? 계속 물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분이 죽어버렸잖아요. 적당히 물을 맞춰줘야죠. 너무 많이 죽은 것은 너무 많이 먹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수국화가 되는 거예요. 수국화. 저기, 저, 수국목이 되는 거예요. 수국목. 물을 많이 줘서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그 금전화랑 그 화분이 한 25개 이상 있는데, 우리 사무실 내에 오는 손님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물을 적당히 줘야 된다. 물이 생명이다. 너무 많이 줘도 죽어버리고 너무 적게 줘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목생화 하지만 목국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생목 하지만 수국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믿게 해서 틀림없이 믿은 사람이라 돈 조금 빌려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냥 날라버리고 이게 바로 목국화예요. 믿게 해놓고 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그냥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오묘한 것을 이해하고 터득한다면은 자기 삶부터 자기 가정부터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역극복 역생법에서 그 목생화하지만 목국화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죠. 여러분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